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어제 와사북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2천여 명이 모여서 총궐기 대회를 가지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의 리더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이 지역 문제 현안에 도움이 되고 우리 태백 지역 시민들 전체를 통합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재정 능력이라든가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라면은 굳이 제 같은 사람이 태백시장에 맞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태백시는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시기에는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 또 때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투쟁력이 갖춘 사람만이 이 지역 현안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 태백시장에 출마하였으나 제 자신이 부족하여 아쉽게 낙선하였습니다. 지난 8년이란 세월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4,500여 명의 황산동지가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20년 동안 새누리당 세력들이 시정을 맡아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러한 자만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만 하고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런 세력들에게 태백시를 맡겨가지고 우리의 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제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저는 태백 시민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이 태백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자신감이 제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신당을 만들면서 네. 공천을 안 하니까 하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후보로 네. 이문근 전 의장과 최종원 최종원 황기 동문회장이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는데 후보 다이나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정치민주연합 발기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발기인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공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아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들이 이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최동현 예비 후보는 네.
시민에게 길을 묻고 예. 그 뜻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단일화에 예.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 예. 그분이 만약에 그게 뉘앙스가 예. 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던져놓고 가셨거든요. 그분 이제 시민과 소통을 해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예. 뜻도 되고 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후보님도 뭐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뭐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방향 제시를 한다면은 후보 단일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그 분야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백 시민들이 정말 이번만큼은 다시 이 집권 세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요구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제가 거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후보의 도리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민의 뜻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시민의 뜻을 몇몇 사람이 요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뭐 설문을 하신다거나 이런.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후보가 난리 앞에서 태백 시민들께서 바라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뭐 저한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87 제시하셨잖아요. 네. 세부적인 건 언제쯤 소개하시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면과제 7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 문제 또 곤욕벌 여러 가지 이제 공약 문제 이래 가지고 이제 787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손질이 가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간 이내에 충분히 태백 시민님들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충분히 나오고 특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그런 정책 공약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곧 박근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창의성을 가지고 블루오션을 만들어낸다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가 협조를 하겠다라고 몇 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에 맞춰가지고 창의성 있고 정말 블루오션의 이 공약을 만들어내서 태백 시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이 곧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오토 문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오토 문제야 뭐 이 지역의 가장 최대 현안 사업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면 과제하고 정책 공약하고는 좀 차별화돼 가지고 만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번에 네. 하다 보는데 김 후보님이 성명을 발표하는 걸 봤는데 네. 앞으로 대처 방안이나 지금 사복에서 뭐또 시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김 후보님 특별 계획은 없는지. 지금 뭐 사북 보안 지역 주민들이 어저께 2,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골기대회도 가졌고 오늘부터 이제 천막 농성에 이제 돌입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뭐 오토월드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 설립 취지가 뭐냐, 강원랜드 설립 취지가 해강지 경제 휴정 차원 이런 차원에서 설립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모양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정부가 이익금만 찾아가고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보안 지역 시민들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감사 결과 뭐 태백시 150억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강원랜드로부터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강력하게 좀 태백 지역에서도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정말 리더의 지금 현재 리더의 입장이라면은 손가락 하나 잘라서라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또 마음의 심정이라는 것은 각 후보들이 좀 선거운동 중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안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리더의 상이 아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이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150억 문제를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요즘 감사로부터 배임이라 해가지고 이제 고발 조치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노조가 작은 노조가 강원랜드와 합리화 사업단에 100억을 기부받았습니다. 100억을. 싸우지도 않고 가가지고 사장 만나가지고 야 너네들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뭐야? 광산 근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만들어낸 이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싸우지 않고 타일러 가지고 100억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의 가장 희생지인 이 태백에서 어떻게 150억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오투의 지급 보증선 1460억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구걸하지 않고 동냥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리더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150억을 발의해서 만들어낸 그 사회이사 역할을 충분히 했는 것이죠. 다만 이 150억을 가지고 오기 이전에 적어도 태백 지역의 현안 문제, 오토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급 보증선 약 1,500억 가까이 이걸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져온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작은 노조가 그들을 상대해서 100억을 기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폐광 지역에 영월에 가면 동강스타 있죠. 삼척에 가면 블랙벨리 있습니다. 문경에 가면 문경랜드 있습니다. 전부 다 강원랜드와 합리화 사업단이 공동 투자했습니다. 태백 지역만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의 문경랜드 같은 경우에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뭡니까? 그리고 지원과 투자의 개념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이란 것은 폐광지의 보상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란 것은 강원랜드가 앞으로 지금이야 법에 의해 가지고 내국인 출입하는 카지노가 우리 지역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지역의 최대 하나의 기업인 강원랜드도 이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부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 지났을 때 타 지역에 내국인 출입하는 카지노가 혹시 법이 다시 개정돼 가지고 만들어진다면은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강원랜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상적인 측면 지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투자 형식에 이러한 시스템을 맞춰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너무 이제 최근에 이제 150억 원 관련해서 이슈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하이언 엔터 2단계 사업의 예. 이슈가 지난해 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네. 용역 결과 주민보고에도 했고, 근데 그 주민보고에서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로 이제 하이언 엔터에서 예.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 CC 설계 용역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지금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엔터 사업을 찾기 위해서 네. 한 60억 원이 넘는 돈이 용역비로만 소요됐는데 예. 그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던 사업을 가지고 또다시 CC 설계 용역을 한다면 예. 그것도 어떤 낭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좀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온 엔터테인먼트 약 한 3,200억 출자금 중에 지금 한 600억 정도 사용이 되고 2,700억 정도 이제 남지 않았느냐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태백시의 마지막 종잣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용역기관에서 용역해가지고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려운 입장에도 있고 하는데, 아마 이 150억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이 출자하는데 출자받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이온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태백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787 공약에 아마 포함이 돼 가지고 곧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8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표현이 이제 2단계 사업이었죠. 2단계 사업은 내가 김동국이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물거품 된다 라고 토론회에서 주장했을 때 상대 후보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확정된 것이다. 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부터 감으로 느꼈습니다. 왜? 이것은 강력한 리더가 강력한 대시를 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TV 토론에서 분명히 제가 안 된다면 2단계 사업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주장을 했어요. 했지만은 상대 후보는 100% 결정이 되고 다 해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왜 토론회에 나와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 시각의 차이란 것은 리더가 보는 것이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향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론 3,200억에 대해 가지고 출자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했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돈을 받아내는 이 과정에 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정말 우리 지역의 리더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출자금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은 정말 요즘 그 고안 사북 지역에 가보면은 공추위를 비롯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김동국이가 태백시장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쪽 지역에 오셔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고안 사북 지역 주민들이 정성군수 선거에 신경을 써야지 왜 이쪽 시장 선거에 신경을 씁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봤을 때 이 지역 후보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이 되면은 자기네가 좀 거북스럽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게 보면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지난번에 8월달에 기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8월달에 국회에서 함태탄강 재개발 문제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태백시에서 강력하게 저보고 그 토론회에 좀 참석해서 함태탄강이 왜 개발이 돼야 되고 이 개발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이 논리로 토론회에 좀 참석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국장 과장 나오고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도 나오고 강원도에서 나오고 태백시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함태탄강 재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반론을 펼 수 있는 이런 양식을 갖춰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어렵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정부가 해주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안 되는 논리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비용이 900억 드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저는 주장이 뭐냐면은 비용이 900억이 아니라 30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서로 붙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왜 비용이 900억 드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정부에 나오신 국장께서 자기네가 서울대학교 산업문제연구원에다가 이 함태탄강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 책을 충분히 읽어보고 갔습니다. 그 책에 비용이 900억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900억이라는 것은 물 양수 푸는데 30억이 들고 나머지는 불진 비용이었습니다. 가행탄강 불진하는데 채탄하는데 불진 안 하고 채탄할 수 있습니까? 이 상용 불진비라는 것은 추가 비용이 아닌 것이죠. 상용 불진비라는 것은 장성강업소가 채탄하는데 불진 비용 안 들이고 어떻게 채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논리를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한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7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소리인데 저는 2년 걸린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2년 걸리냐고 묻더라고. 자, 그 책에 보니까 7년 걸리는 것은 2교대 작업을 해서 7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장성강업소 수경을 설립하는데 4교대 작업을 했습니다. 4교대. 그런데 왜 꼭 함태탄강 재개발하는 이 굴진에는 2교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교대 작업을 하면은 발이 단축돼 가지고 3년 6개월